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핀테크 글로벌을 위한 기술 정책인데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요. 송금 결제와 금융 데이터, 보안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에 기술 제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텍하면 파이낸스랑 테크놀로지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모든 지표에 해당되는 게 다 증가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금융에 해당되는 어떤 지표 아니면 수익의 증가세를 보면 기술의 발전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핀텍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대등한 부분에 해당되는 기술세 수로가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장표를 좀 만들어 보았고요. 혹자들은 금융이나 은행에 해당되는 IT 기술의 적용은 늘 있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핀텍이라는 부분이 왔을 때 무엇이 틀려지느냐라고 질의가 오는 부분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많은 부분이 트랜디셔널하게 핀텍에 해당되는 부분을 봤었죠. 금융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IT 업무. 하지만 요즘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 서비스와는 틀리는 P2P 기반의 클라우드 뱅크라든가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인뱅, 송금 서비스라든가 간편 결제 등 기존의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훨씬 더 쉽고 편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외환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마 이머전텍, 기존에 하고 있던 금융에서 바라보던 IT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핀텍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게 과연 정말 안전할까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욱이 개인정보라는 부분과 맞서서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들 이용자 입장으로 보면 불안감과 장애 요소가 제일 큰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핀텍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4가지 도메인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송금 결제라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적하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간편 결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 데이터의 분석은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 화두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금융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에는 보안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요 이슈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반이 되고 있는 플랫폼 입장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도 금융 입장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화두되는 키워드를 끄집어내어 보았습니다. 송금 결제의 키가 되는 건 아무래도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단순 결제를 통해서 기관계에 있는 마케팅, 근처 상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 번의 결제와 마케팅과 필요한 부가적인 상점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주는 오토 비즈니스와 같은 연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는 실업이나 약 같은 걸 통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 데이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텍스트 베이스에서 멀티미디어나 소셜에 대한 분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기존의 정형적인 신용평가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서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기능과 카카오 같은 기능을 통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똑같은 부분에 해당되더라도 검증과 취미, 골프를 치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 요트를 하는 사람 사이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소셜의 분석,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이 사람의 약관을 읽고 쓰는지 안 쓰는지, 즉 처리 속도까지도 비교 분석을 해서 소셜과 비정형에 해당되고 있는 분석까지도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 분석에는 AI 기능의 발달로 어떠한 투자 분석에서 가이드, 그리고 위험 패턴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금융 데이터에 대한 거는 빅데이터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핀테크 보안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비대면 거래로 오고 액티브엑스와 같은 공인인증의 폐지에 대해서 다양한 인증 패턴에 대한 증가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생체 기반 인식에 해당되는 거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생체뿐만 아니라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사용자의 패턴까지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예로 FIDO 2.0에 대해서는 단순 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을 통한
인증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좀 더 편해지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가용성이 넓혀질 것 같고요. 금융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정보보호 쪽에 해당되어 있는 ISMS가 금융은 자율적 보안 규제 쪽으로 넘겨졌죠. 이 말은 서비스나 은행 그리고 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자율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이때는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전 사이클적으로 보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존의 중앙 집중적 은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P2P 클라우딩이라든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 환경 내에 대해서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니즈 그리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마 화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중앙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참가자 공동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니즈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동향으로 보면 아무래도 R3CV라고 얘기 나와 있는 초기 9개 금융이사로 시작됐는데 45개까지 넘어섰죠. 금융의 대표적 회사들이 만들어오고 있는 아마 대표적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체제의 공동 대응으로 인해서 신용의 금융장부의 분산장부 기술을 리드해 나가는 어떠한 프라이빗한 가장 대표적인 리드가 나왔고요. 아까 중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차이나 레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중국 자체에도 이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여줬던 것들이 어떤 컨소시엄과 프라이빗 상태면 또 하나의 블록체인 CG라고 얘기해서 워킹그룹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표준안에 대한 블록체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융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카드나 보험사와 같은 서비스도 이제 얼마 안 됐죠. 또다시 자기들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은행들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4월과 5월에 R3CV에 가입을 하고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한 금융 서비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런치를 준비하거나 일부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 트렌드입니다. 많은 금융사들이나 글로벌하게 블록체인 동향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법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투명성, 익명성, 보안성 그런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 금융 입장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올라간 장표에 해당돼서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치 굉장히 모든 곳에 이루어져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원장이나 사용되는 문서의 인티그리티,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기밀성이나 보안을 하는 데는 역으로 취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쪽에서 혹시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내가 해당되는 내용의 트레이서빌리티가 그대로 남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지갑이라는 게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듯이 결국 내 키값을 잘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와 같은 쪽에 대한 분실에 나오고 있는 책임 그리고 재발급에 해당되고 있는 키 관리, 그러니까 지갑에 대한 관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제도 쪽으로도 아직은 중앙 집중적에 해당돼서 모든 정부나 관리를 관리하는 트렌드로 이루어졌다면은 아직 이와 같은 것이 분산 환경, 개인 처리 단계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해서 혹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직 규제가 부족한 부분으로 혹 발생된 사고에 해당돼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에서 리커버리나 아니면 사고 처리에 대한 대응 관리를 해야 될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금융에 해당되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상호 호환성이나 교환 그리고 국내가 아닌 도메스틱을 넘어간 글로벌로 하게 되면 인터퍼러빌리티나 거기에 대한 호환성 그리고 한반 분산 정보를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용했을 때 가용성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어떠한 스탠다디제이션에 대한 논의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가 된다면 혹 중복 투자나 아니면 한 번만 이럴 때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시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 많습니다. 트렌드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려하고 해나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만 제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버넌스죠.
법제도 규제와 발맞춰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의 충분한 그와 같은 기술과 하모니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IT 강국이라고도 얘기했듯이 핀텍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뜨는 기술 정도가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공용되고 효과적으로 아니면 가장 표준화된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에 해당되는 모임이나 움직임도 같이 여기 구미에 계신 분들로 좀 활발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게 태동이 된다면은 아까 동양에서 제가 외국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듯이 저는 가칭 APL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패스필 레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컨소시엄의 훌륭한 기술들이 더해진다면은 우리 기반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어떠한 아태 지역의 하나의 블록체인 인프라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으로 더 많은 얘기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패널 시간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